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황재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치킨 게임과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도체의 구조를 중점으로 새로운 반도체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치킨 게임과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치킨 게임이란 자동차끼리 마주보고 달리다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피를 하게 되면 지는 게임으로,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 실현이, 실패를 하게 되면 회생 불가능한 적자로 몰락하게 됩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대 이후에 AI 시대까지도 반도체는 각광받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디램의 시작이었던 미국의 인텔이 디램 점유율이 82.9%였지만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하여 일본에 비해 투자가 부진하게 되자 결국 1.5%로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위기를 기회로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했던 일본이 첫 번째 치킨 게임에서 이기게 됩니다. 일본의 승리 요건에는 30% 이상 높았던 수율과 정부의 재정 지원, 그리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 정신과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시장 파이가 작았던 한국 기업들도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 치킨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메가 디램에서 4메가 디램으로 가는 과정에서 평면에 더 많은 셀을 넣기 위해 입체적으로 다수의 층으로 셀을 넣는 방식이 요구되었고, 두 가지 방식이 고려되었습니다. 스택 방식은 웨이퍼 위에 한 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수율이 높아 비용이 적게 들고 불량 분석이 쉽지만 성능이 낮습니다. 반면에 트렌치 방식은 웨이퍼 아래를 파서 한 층을 만들고 그 위에 층을 쌓는 방식으로 고성능의 기능을 하지만 수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들며 공정과 내부 회로에 따른 불량 분석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89년 16메가 디램을 만들고 92년 최초로 64메가 디램을 개발하였고, 삼성이 스택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상용화에 따른 PC의 수요는 디램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는 2차 치킨 게임의 큰 배경이 됩니다. 2차 치킨 게임은 한국과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미일 간의 반덤핑 이슈에도 삼성의 승리 요건으로는 스택 방식의 채택과 일본의 고성능 반도체와는 다른 대중적 반도체 제품의 생산과 비용과 공정의 불확실성에도 새로운 투자를 강행한 점이 있습니다. 네, 왼쪽은 기업 영업이익률과 또 D램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킨 게임 과정에서 일본은 많은 공적 자금을 쓰며 파산을 면하였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살아남게 되었고요. 키몬다는 퇴출당하고 대만도 본 고용량 제품들을 모두 철수하게 되어 결국 한국과 미국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 일어난 3차 치킨 게임은 대만과 일본이 그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에 한국은 생산 설비의 투자의 증대와 증산을 통해 D램의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 기업은 고용량 제품을 철수하며 저용량, 저성능 제품만 만들게 되었고, 일본도 엘피다의 파산으로 결국 SK, 삼성, 마이크론이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나아가 한국은 설비 투자를 통해 우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한국의 승리 요건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은 시장에 필요한 저가 제품으로 시장과 공정의 혁신을 통한 산업 환경을 장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신공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디램의 높은 수율과 새로운 구조 연구에 전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멀리 보는 관점을 통해 10조, 20조의 투자를 과감히 집행하는 것을 통해 선행되는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선 치킨 게임의 승자와 기간을 정리하면 왼쪽의 그림과 같고, 디램 부분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강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에서 누린 슈퍼호황기는 상품의 시장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의미하는데요. 2030년에서 40년쯤으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의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이어서 현재는 AI 기술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확대와 4차 산업으로 인한 디램의 소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호황기 때에는 연간 1억 대 정도 거래되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위해 16기가 이상의 반도체만 적용하여도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수 있고, 많은 데이터 연산을 위한 디램이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더 많은 디램 반도체들이 개발되고 수요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또 로직 칩이 동반되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도 큰 비용을 들지 않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모스펫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통적인 플래너 구조는 전력 전략을 위하여 전압 스케일로 사용되었지만 단체널 효과로 인하여 기능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게이트의 길이의 축소는 단전류 현상을 만들어 속도가 느려지고 전력 소모가 많이 되어 충방전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SOI 구조에서 양 끝에 게이트를 붙여 축을 바꾼 핀펫을 만듭니다. 핀펫은 핀의 높이를 제어를 통해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압 스케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면에 게이트를 통한 전류 제어로 전압에 따른 제어 능력이 좋아지고 기술 공정의 집적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상용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적도의 증가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줄어들어 핀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통해 채널의 내면을 게이트로 둘러싸면서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현재 삼성과 TSMC, 인텔 등에서 연구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간의 구별이나 적층에 따른 공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수도꼭지로 비유하면 수도꼭지가 한 개만 있는 것보다 3개, 4개 존재하는 것이 미세한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로 이루어진 현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트랜지스터의 발전은 핵심적이며 많은 데이터의 처리와 연산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단채널 효과에 대해 더 세밀한 전압 제어를 통한 전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스펫의 3D 구조에서 게이트의 3차원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새로운 차세대 GAA도 고찰되어야 합니다. 예시로 멀티브릿지 채널 펫은 다중 나노 시트로 구성하며 추가적인 영역이 필요하지 않고 위로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핀펫과 호환이 가능하며 풋프린트하지 않고 바로 MBC 펫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들도 아직까지는 공정 과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불확실합니다. 또한 호환적인 문제와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구조인 MBC 펫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SCI급 최신 논문으로 세계 최초 GAA 3나노 파운드리 플랫폼인 SFC와 MBC 펫의 공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앞서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한국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GAA 방식보다 더 고성능의 제품을 양산해야 합니다. 3D 구조에서 다양한 구조에 따라 어떻게 성능이 달라지는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비 전력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고 면적을 줄이는 방식을 고찰해야 합니다. 채널당 4개의 게이트를 가지는 모양을 가져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GAA에서 나아가 GAA와 나노시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뛰어난 MBC 펫의 구조, 성능, 공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루시펫을 이용하여 시대의 폭을 조절해 디자인을 유연하게 만들었으며 22%의 속도 향상과 34%의 전력 향상 및 0.7%의 논리 영역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항의 기능과 같이 고려를 하여 저항의 넓이가 반비례되고 길이의 비례가 되는 것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사용자에게 CPU와 데이터 시트 등을 제공하여 큰 이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양산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1에서는 랜드와 롤의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9에서는 그림 속 게이트의 재료의 튜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NS 폭이 사이의 갭스를 확인하면서 50 이하에서 20V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차세대 반도체는 PPA가 아주 뛰어난 MBC 팻을 이용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이 만들고 있어서 효율 또한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는 AI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도체의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이 SCI급 논문인 탄소 시트를 이용한 새로운 GA 팻인 MBC 팻와 GAA를 구조에 관한 논문 그리고 삼성과 LG 반도체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고 쓴 특강 책을 읽고 SCS 논문을 찾아 검증할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